드루킹 문제를 잠시 좀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건이라고 좀 보기에 없는 어쩌면 해프닝? 드루킹 관련한 언론 보도 자료들을 쭉 보다가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옴마니 밤메 파드메 홈 이게 뭐냐면 거기 커뮤니티 분들이 그 드루킹에 대한 어떤 존중, 어떤 믿는다는 표시로 모든 그 글의 마지막에 이런 이 주문을 외우는데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아제아제 바라제나 뭐 이렇게 주문들 있잖아요. 최태민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원래 원조는 금강경에 나오는 건데 온만이 밤매움이라는 주문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데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한대요. 온만이 밤매 파드메홈이라고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바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요. 박근혜 때는 새가 날아든다가 일부 사람들은 음모론의 발상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지나서 국정농단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했던 말 중에 상당수는 예를 들면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가 있대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언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모론이었어요. 우리들 방송 수준이 실제로 나타난 보통 시민들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음모론자도 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음모론 뭐 일루미나티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하는 방송은 아니잖아. 근데 지금 나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황당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최근에 나온 보도 그들의 대화 재밌는 게 너무 많다. 그들의 대화방을 보니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모자란 애들이 많구나.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방송한다는 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말했던 음모론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 얘네들은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바뀌면 애초부터 어떤 메시지를 내놔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과 개연성 있는 음모론을 주장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개연성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에 했던 얘기가 그거죠. 결론은 틀려도 돼.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논리적 추론이 되면 그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 믿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대화방 내용이 보도로 나온 거 보면은 정말 일루미나티 같은 느낌. 거의 종말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목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일본이 침몰할 거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상징적으로 침몰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이제 바닷속으로 꺼져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일본이 침몰하기 시작하면 이제 일본은 모든 자산을 내다 팔 거다. 그때 우리가 지금 돈을 모아놔서 일본이 침몰할 때 일본 자위대를 인수해가지고 그걸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다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돈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처음 들었을 때는 재밌다는 생각도 했지만 거기에 실제로 돈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놀라웠어요.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아,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돈을 쓸 권리가 있고 또 보통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쓰니까. 그런데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요약한 그 SNS에서 요약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맛집 블로거가 식당에 가서 밥을 공짜로 달라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못 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 식당 맛없어! 그리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딱 그게 드루킹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슈를 만들어 보려는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이나 안철수나 똥볼 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핵심들이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선설을 한 자들로 꾸려져 있다.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이게 드루킹의 발언이에요. 이게 일루미나티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정적 제거하는 것도 예수의 수법이다. 이런 거고 안희정 날리고 정봉주 복당 막은 것도 청와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최근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와, 예수회가 뭔지는 알고 이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새가 날아든다가 음모론을 하는데 더 큰 음모가 있다고 누군가 나한테 밝혀준다면 나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황당한 소리는 그냥 그건 진짜 음모론이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 가끔씩 우리 방송으로 그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부분을 매일 이메일 보내시는 지금도 그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음모들, 유태인들의 학살 음모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는 부분들 있죠. 정신세계에 일단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채팅창을 보면 자기는 전지전능한 신인 거야.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와대 다 들여다보고 있어. 아, 쟤들 봐라. 예수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봐봐. 저러면서 막 문재인 대통령이 안희정을 날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안희정이 그런 추문으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결코 도움될 게 없습니다. 네.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니까 지지율이 유지가 되지만 지방선거 내내 그런 걸로 괴롭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는 음모론을 계속 쏟아내면서 마치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종교이면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가끔씩 보면 온라인에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생각해서 내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연찮게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캐릭터하고 잘 맞아서 그런 이제 생각하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주니까 거기에 이제 모여든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정치권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는 좀 있어. 요거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건 보실래요? 청와대가 극소수의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정권을 꾸린 것이다. 왜 윤태영 참여정부 대변인이나 삼철 이런 사람들이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이 밀려났나 생각해보면 제수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기에는 제수이트가 이제 외수회원을 뜻하는 거죠. 지저스 할 때 JESUIT 제수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기에는 윤태영이나 과거 참여정부의 오래 멤버들이 청와대에 있는 게 불편했을 것 이런 말에 사실 대꾸할 가치도 좀 없어 보이는데 세상의 모든 걸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중요한 수석들을 보니까 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자기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이 내용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댓글 작업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실명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약자로는 김SJ인데. 김SJ? 다 나왔죠 그 사람. 김성주? 김성준가? 적십자? 아니 그 김성주. 아나운서? 왜? 농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더 재밌는 게 있어. 김경수는 분명히 외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된다 하면서 못 준다. 이렇게 말했으니 한 입으로 두 마리야 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교 경력 없는 전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으면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오사카 총영사로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를 추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드루킹이. 취업 뭔데? 그러니까 그 멤버인가? 그러니까 자위대 인수하려고. 그게 이 드루킹이 또 변호사한테 돈 받고 직업 알선했으면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저는 아까는 세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망상가의 정치 투쟁기 뭐 이런 그러니까 거. 허언증 환자의 에피소드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댓글을 달았네 하면서 헛발질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따가 다른 방송에 또 다시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황당하신 분들이 정치권에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걸 구분할 때 있어서 뭐 전문성이 없어서 안 돼요라고 김경수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줘.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그렇게 한다면 김경수 입장에서는 애둘러서 거절하는 방법이 그런 거겠지. 아니 아무나 내가 아는 정치인한테 야수를 중국 대사로 꽂아주시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박근혜가 했던 짓이죠. 예.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자고요. 예.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문제는 해프닝이에요. 얼개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예. 어디서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선거철에 좀 도와줬다고 막걸리 사달라고 고무신 사달라고 그러고 지랄이야. 아니 선거철에 도와준 것도 아니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댓글인가를 막 달다가 안희정 떨어지면 이쪽에 붙고 뭐 이런 식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불러다가 자기가 어떤 뭔가 영향력을 가시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 이런 또라이가 하나 있었다면 의료계에도 하나 또라이가 있는데 우리 의사협회 최모 회장? 대가리 잘 쓰시는 분. 대표인가 회장인가 모르겠는데 회장 맞네요. 최대 모집 뭐 회장 최대가 요즘 이제 고소가 두려워서 진짜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의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잖아. 근데 의사분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용과 성형 목적으로 한 모든 진료 행위 외에는 궁극적인 방향은 다 건강보험의 예. 혜택을 받게 하겠다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의사들이 누려왔던 것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걸로 돈을 벌어왔었는데 다 포함시키겠다고 하니까 반발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라의 궁극적으로는 방향성은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걸 비집고 박근혜 탄핵을 반대해온 극우 의사 한 분이 당선되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반성해야 돼요. 도대체 뭐 아무리 자기가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의사 진료가 중요하지만 자기 의사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을 저렇게 박발을 뽑아놓고 이거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투표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이 사람 지지한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았던 거예요. 예, 대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큰 예. 틀은 그렇게 보고 이 사람들이 무려 0427 4월 27일 날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역풍이 쏟아지니까 5월 달로 연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지만 만약에 집단 휴진을 그대로 추진했어도 실제로 휴진하는 병원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의사협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다는 이런 스탠스 자체가 지금 시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의사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항상 그 우리나라 보험 정책, 보험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 문재인 케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최대집 회장이 만약에 그냥 집단 휴진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게 그냥 빈볼이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와서 좀 체면치레 하려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정말 이 너무너무 큰 일이 있으니까 이제 한 발 빼는 것뿐이지.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의사협회에서 이 최대집이 진료 안 하겠다, 진료 거부하겠다 4월 27일 날 했던 그 발언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결의가.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오히려 잘 됐어. 물타기로 그날 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본때를 보여주겠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를 지지해주는 의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기 병원만 문 닫게 생겼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거고 이 취소도 취소가 아니에요. 조건부.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총궐기대회 한다고 하니까 자기 의료 기술을 인술로 펼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이런 분들 아니 의사 선생님들 좋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보험 이것도 입안하신 분들 펀트를 짜신 분들이 우리 방송에 나오는 그분들이에요. 맞아요. 그 의사분들이잖아요. 진짜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상희 대표는 평생 건강보험 하나로의 주창자예요. 모든 건강보험을 하나로 예. 통합해가지고 모든 의료행위는 사실상 약간 미용 목적은 의료라고 좀 보기 어려운데 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보는 거지.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게 하지 말자는 게 기본적인 궁극적인 취지니까 이 상태에서 의사들이 뭐 자기들이 기득권 물론 의사들의 입장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걸 사실은 최대집 같은 회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흔들기에 다른 한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저번에 대통령이 병원에 직접 가셔가지고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잖아요. 예. 그러면 의사 집단들이 나와서 야 정말 멋있는 정책이라고 국민적 분위기로 휘 몰아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딴지를 걸어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의사들 당신들 수익이 최대한 줄어들 거야 이렇게 목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이 벌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나름대로 막아주는 역할까지 다 같이 발표한다고. 가장 큰 명당은 그런 거예요.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지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의사들의 수익은 줄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자기네들이 의료보험에 적용돼 있지 않아서 의사들이 지정하는 자기들끼리 가격을 결정했던 그런 항목들 있죠. 그걸로 돈을 벌어왔던 일부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족스러운 것뿐이죠. 사실 이 한국의사협회 최대집 사건을 보면서 다시금 한번 느끼는 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야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명박근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후퇴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이제는 저런 악인에 속한 사람들이 준동하지 못할 거야 라고 잠시 마음 놓은 사이에 의사협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창피한 짓도 했죠. 본인은 암호위키를 수정을 했는데 그 IP가 의총의 IP로 사무실에서. 네, 예.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본인이 창피한 걸 알긴 아는 게 예를 들어서 수정해서 지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 구구 친박 성향 집회에 참여했다.
변희재의 최측근이다. 아. 이런 것들을 지우고 지워서요. 그래서 나무위키가 이거는 그 이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지우면 나무위키의 정책에 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무위키가 지우기 전 내용과 지운 내용을 같이 게시를 했어요. 유명한 짤 있잖아요. 단상에 머리 찍고 막 이러는 거. 네. 이것도 본인이 창피해서 지웠죠. 창피한 건 안 해.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나 이런 걸로 유지하던 대의사님께서 주류사에 진입하시고 나니까 과거 행적들을 지우고 싶었겠죠. 알겠습니다. 나무는 공정합니다. 그런 나무도 공정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 발짝 늦은 뉴스. (5월 8일) 어버이날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게 임시 공휴일로 올해 지정이 되지 않은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공휴일로 만들고 싶은. 근데 무작정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국민 복지가 증진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그 어린이집 하루를 쉬어버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월차를 내야 돼요. 이게 보육의 문제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휴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가정의 어떤 복지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연휴도 또 하루 길어지니까 해주세요 하고 청원을 넣었던 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게 나머지 특히 어머니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보육정책에 대한 개혁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천천히 될 거라고 봅니다. 임시공휴일이건 공휴일이건 이것을 정할 때 뭐 내수 증진 효과 몇 퍼센트, 몇 조 원 뭐 이렇게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그 박근혜 잘하는 짓이었죠. 네, 박근혜 잘하는 짓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 내수 증진 효과는 있어요. 돈을 쓰니까 어찌됐든 치킨을 시켜 먹어도 시켜 먹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냥 질러놓고 보자라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이거 지금 어버이날을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안 하겠다라는 의지는 뭐냐 하면 연구를 들어가 있어요. 인사혁신처에서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받아보고 그리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네, 공휴일로. 공휴일로 들어가면은요, 바라옵건데 대한민국에서 공휴일은요, 제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요 100% 문을 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휴일의 의미가 정말 부익분 빈익빈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래요. 그래서 남들은 공휴일인데 물론 서비스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거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뭐 제가 얘기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견기업 이상들입니다. 중견기업 이상들은 무조건 쉬게 해줘야 돼요. 생산성, 수출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거는요. 그 추후 문제라고 봐요. 놀 때 같이 놀아준다는 거. 아까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맡기고 안 맡기고의 문제도 있지만 내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똑같이 다른 아이 부모가 노는 날 놀 때 내 아이의 부모도 노는 날 같이 놀아줘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이라는 것을 그냥 공휴일로 지정해놓고 알아서 쉬라는 것보다는 이걸 좀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에서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사실 공휴일을 지정을 하는 게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시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비단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공휴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공휴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시스템을 연구하고 가겠다는 그 결정에 존중합니다. 맞는 결정하셨다고 보고요.